2022학년도 수능 연구교재 수능특강 독서 요거 12강입니다. 주제통보 12강. 요 과학 지문인데 요거 조금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 봅시다. 일단 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스펙트럼이 뭡니까? 스펙트럼. 이거 뭐 햇빛이 있고 그 프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삼각 기둥 모양 프리즘 있죠. 거기다 빛을 쏘게 되면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이 안에 벽이나 뭐 어떤 바닥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모양을 이 스펙트럼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분광이라 그래가지고 빛을 나눴다, 분광, 그죠? 그러니까 뭐 빨주노초 파남보 그다음에 뭐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나눠졌겠지, 그죠? 그게 이제 스펙트럼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거고 자연광을 비추게 되면 그럼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겠지. 요렇게 이제 길다랗게, 그죠? 생긴 어떤 요런 직사각형 모양일 텐데, 여기 이제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은 이 빨주노초 파남보 막 있는데 거기다 까만 줄이 몇 개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장에 빛이 안 온 거지. 왜? 어떤 물질이 흡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비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시커먼 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흡수 스펙트럼. 그다음 방출 스펙트럼은, 여기 이게 이렇게 있으면 방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커멓지. 근데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어떤 기체가 이렇게 어떤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까만색 바탕에 몇 줄, 밝은 줄 몇 개가 그어지겠지. 이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죠? 그런 거다. 뭐 그 얘기를 쭉쭉쭉 하고, 광자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죠, 그죠? 입자설, 파동설 이 둘 다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광자랑 파동, 주파수 둘 다 빛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둘 다의 빛의 성질이다. 그 얘기를 할 거고. 그럼 도플러 효과 나오고 뭐 결국 이제 여기 이제 주파수 얘기가 나오는데 주파수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가 주파수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죠? F. 그다음에 람다 파장은 뭐냐? 그러니까 파장 람다는 그 진동수의 역수입니다. 진동수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죠?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작아지고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도플러 효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흡수 분광법, 뭐 이거 다색 광원, 뭐 여기다 보면 되고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나학을 보게 되면 이제 밴드 스펙트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빛이 이제 선 스펙트럼 나타나고 이제 뭐 어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물질을 이제 구분해내는 거, 그죠? 물질을 구분해내고 결국 이제 뭐 이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자의 배열도 알아내고 뭐 잡아두는 힘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다. 뭐 그 얘긴데, 그럼 뒤에 쭉 읽어보면서 봅시다. 뭐 이건 좀 꼼꼼히 좀 봐야 돼요, 그죠? 하나씩 봅시다. 일단 원자나 분자는 마이크로파, 적외선, 뭐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기파들이 쭈르륵 있죠, 그죠? 그런 어떤 그 원자나 분자들은 이런 전자기파를 내놓거나 흡수한다. 그래가지고 상태가 바뀐대요. 마이크로파는 뭐 전자레인지로 뭐 데울 때, 음식 데울 때, 그죠? 마이크로파 나오는 거고, 적외선, 뭐 가시광선만 우리가 볼 수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X선은 엑스레이, 뭐 팔 부러지거나 그러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여튼 전자기파다, 빛이다, 그죠? 이런 걸 이제 내놓거나 받으면, 흡수하면 상태가 바뀐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원자나 분자의 상태가 바뀐다. 원자의 분자의 상태가 뭔데? 이 뒤에 있습니다. 원자나 분자의 어떤 회전, 진동, 그다음에 전자 에너지의 어떤 뭐 원자나 어떤 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어떤 에너지 준위 간의 간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센터에 뭐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변에 뭐 전자가 이렇게 있겠지. 뭐 돌거나 어떻게 움직이고 있겠지, 그죠? 그리고 또 분자 같은 경우는 그 원자들이 막 몇 개가 모여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 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가 이렇게 있다가 어떤 빛을 비춰주거나 에너지를 주게 되면 전자기파를 쏘게 되면, 그죠? 전자기파를 쐈다는 게 뭡니까? 거기 뭐 에너지를 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은 거기 있던 전자들이 들뜬 상태, 에너지가 많은 상태, 고에너지 준위로 간다. 원자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원자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또 전자들이 있을 텐데 그 전자들이 또 들뜬 상태로 되겠지, 그죠? 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를 잃으면 뭐 다시 또 안정된 상태로 돌아올 거고, 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분자 자체는 또 뭐 자체로 또 회전도 하고, 그것도 회전하는 정도,
빠르게 돈다, 느리게 돈다. 그것도 상태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진동, 막 진동 뜨거운 것도 막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물건이 뜨겁다라는 거는 진동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그게, 그죠? 이게 상태가 바뀐다. 그러니까 진동이 또 작으면은 뭐 진동이 덜한 상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원자나 분자의 어떤 뭐 상태를 말하는데 그 뭐 전자의 어떤 그 뭐 어떤 들뜬 상태냐 아니면 뭐 그냥 안정된 상태냐 그다음에 뭐 에너지 준위의 어떤 간격을 말하는 거고 뭐 진동하고 있느냐 진동하는 정도 회전하는 정도 이게 상태입니다. 그 요거 좀 설명이 좀 있었어야지 무슨 상태인지를 설명이 안 돼 있죠, 그죠? 어쨌든 이런 상태가 바뀐답니다.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뭐 원자나 분자가 어떤 상태가 어떤 현재 상태에서 뭐 전자가 조금 이제 그 들뜬 상태로 이동한다든가 뭐 어떤 뭐 원자 구조 뭐 분자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데 뭐 회전하는 정도라든지 진동하는 정도가 좀 달라진다. 이해되죠? 그런 상태 바뀐답니다. 물질의 전자기파를 쬐이고 물질이 전자기파를 흡수하면 그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럼 그때를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 전이가 일어났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에너지 전이라고 하는 거죠. 투과되는 전자기파 이거는 뭡니까? 투과하니까 통과돼 버리는 거지. 통과되는 거. 그러니까 일부가 흡수가 되고 일부가 이제 통과가 되겠죠, 그죠? 투과되는 전자기파에서 흡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투과되는 전자기파 투과가 된 거는 뭐 빨주노초 반호보 다 나오겠지. 근데 흡수가 된 일부가 흡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일부가 그 어떤 물질이 일부의 어떤 전자기파를 흡수해 버리면 거기는 구멍이 뻥 뚫리니까 시커먼 줄이 검은 줄이 나오겠지, 그죠?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죠? 이해되고. 그다음 한편 물질이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으면 불안정하지, 그죠? 들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 준위로 에너지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에너지를 잃고 낮은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에너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 낮은 상태로 되면서 그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빠져나가느냐? 전자기파의 상태로 방출된다는 얘기지. 그죠? 에너지 전이가 일어나는데, 그죠?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 낮은 상태로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물질이 전자기파를 방출해가지고 그때 가지고 있던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바뀌면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어떤 형태로?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된다. 그죠? 여기서 방출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지고 있다가 어떤 기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에너지를 잃으면서 에너지가 안정된 상태로 되면서 전자를 잃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나오는 게 전자기파. 그 전자기파는 특정 파장이 나오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면 시커멓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이제 시커먼 데다가 밝은 줄 몇 개가 있겠지. 특정 파장이 나왔을 거니까. 그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 그죠?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분광법은 그죠? 분광, 그 빛을 나누는 방법, 그죠? 그런 것들은 원자나 이제 분자의 이제 상태를 파악한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상태를 파악한다는 얘기다. 그죠? 스펙트럼을 이용해가지고 상태를 파악한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봅시다. 분광, 그니까 뭐, 어떤 상태냐, 이게 얘가 들뜬 상태냐, 아니면 좀 이렇게 안정된 상태냐,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회전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분광법으로. 그죠? 분광법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방출 분광법과 흡수 분광법으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그렇지, 뭐, 흡수 스펙트럼 이용하거나, 방출 스펙트럼을 이용하겠지, 그죠? 일단 방출 분광법을 봅시다. 방출 분광법. 원자나 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하면서 그죠? 여분의 에너지를 광자로 방출하는 것을 이용한다. 이거 뭐 광자로 나온다라고 해도 되고 뭐 전자기파로가 나온다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광자, 그러니까 그 입자성도 띄고 광자 알갱이, 그죠? 빛 알갱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파장일 수도 있고 둘 다 성질을 가집니다. 두 성질 다 가지니까 빛이 이제 광자 상태로 방출한다. 뭐 이 말도 맞는 거지. 반면에 흡수 분광법은 입사 복사선, 그러니까 맞은 그 조인, 그죠? 어떤 그 빛, 그죠? 입사 복사선의 주파수가 진동수죠. 그걸 이제 변화시키면서 원자나 분자가 어떤 복사선을 흡수하는지를 살핀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그 진동수를 변화시키면서 그 진동수를 변화시킨다, 파장을 변화시킨다 같은 얘기죠. 그죠? 그 진동수와 파장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 진동수의 역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죠? 비례하는 거니까. 진동수와 파장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같은 어떤 그
물론 뭐 반비례로 나가는 건데 같이 본다, 그죠? 같이 정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진동수를 알면 파장을 알 수 있고 파장을 알면 진동수를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요 주파수를 변화시킨다, 진동수를 변화시킨다, 파장을 변화시킨다, 그죠? 같은 얘기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물질에다가 그 빛을 쏘는 거지. 그래갖고 어떤 거를 흡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지 보는 거지. 그래서 살핀다.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흡수 분광법이라는 게, 그죠? 원자나 분자는 원자나 분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상태, 뭐 회전하는 정도, 진동하는 정도, 에너지 전자가 뭐 들뜬 상태냐 낮은 상태냐, 어떤 준위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어떤 전자는 어떤 원자는 뭐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100의 에너지를 가지거나 120의 에너지를 가지거나 150의 에너지를 가지거나, 그죠? 근데 그 에너지 준위는 연속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00이 있고, 그 다음에 120이 있고, 150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뚝뚝뚝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101, 102, 103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 에너지 준위가 100, 뭐 120, 150 이런 식으로 있답니다. 있어요. 그죠? 그것도 생각해 놓고, 어쨌든 간에 광자 에너지는 어디까지 봤나? 원자나 분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그죠? 100의 에너지를 준위를 가질 수도 있고, 120의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150의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어떤 전자의 상태에 따라, 그죠? 어떤 그 물질의 상태에 따라 가짐으로 자신의 있다 에너지 준위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만 흡수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제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어떤 뭐 가질 수 있는 주파수의 뭐 이렇게 전자기파는 뭐냐면은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에 있는 에너지 준위 차이에 있는 에너지 값은,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100이라 에너지 준위가 100이었어. 그러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101, 102, 103, 104 이런 게 아니라 120이라고. 그죠? 이게 특정 주파수, 특정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101, 102, 103 이런 거 못 가지고 120을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 또 120, 121, 122, 133, 123 이렇게 못 가지고 150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죠? 그 말 하는 겁니다. 광자 에너지는 어디갔나? 원자나 분자의 상태에 따라서, 얘가 이제 100을 가졌거나 아니면 만약에 얘가 120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01, 102, 120을 가지고 있다면 120이 상태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120이다. 그러면은 121, 122, 133 이렇게 못 가져. 그죠? 150을 가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말 하는 겁니다. 원자나 분자의 상태에 따라서, 원자나 분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라는 게 뭡니까? 뭐 100을 가졌거나 아니면 120을 가졌거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졌다. 그죠? 100, 뭐 120 이런 거 가졌다는 얘기지. 가짐으로써 자신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만 흡수한다. 이게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100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20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그죠? 120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 있다가 120으로 갈 수가 있는데 101, 102, 103 이렇게 못 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광자만을 받아 흡수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그 에너지 차, 그러니까 20 정도의 차이. 그 다음에 뭐 150을 받을 수가 있다면 30 정도. 만약에 120이 상태가 있다면 150 상태, 그러니까 30 정도의 차이.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가진 광자만을 흡수한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광자 에너지는 전자기파인데 주파수에 정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자 에너지라는 게 지금 빛의 입자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광자는 빛의 알갱이잖아. 근데 그게 이제 주파수, 진동수에 이제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빛의 알갱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전자기파인데 주파수에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값이 정비례하는 거니까, 광자의 에너지를 알면 전자기파의 주파수, 진동수를 알 수 있고, 전자기파의 주파수, 진동수를 알게 되면 광자의 에너지를 알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죠? 같이 간다는 얘기지. 같이 이제 커플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비례함으로 원자나 분자는 고유한 주파수, 고유한 진동수의 전자기파만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그러니까 고유한 주파수의 전자기파, 이게 뭐 말이냐면,
고유한 진동수의 전자기파 같은 말이고 고유한 파장의 전자기파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진동수, 그 다음에 이 같은 얘기고 진동수와 파장은 또 커플링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고유한 파장의 어떤 그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말로 어렵게 써놨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는 파장이, 그죠? 파장이 길어지면 빨간색이죠. 파장이 짧아지면 파란색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꾸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은 거고 파장이, 그죠? 진동수가 크면은 이 빨간색인 거지, 그죠? 아니 반대인 거지. 진동수가 작은 거지 빨간색이, 그죠?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파장이 큰 거고, 파란색은 진동수가 크면서 파장이 짧죠,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플링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동수와 어떤 진동수와 이제 파장은, 그죠? 파장은 색깔을 나타내는 거고, 진동수와 주파수는 같은 얘기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파장의 어떤 빛을 흡수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는 어떤 상태에 따라서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방출분광법과 흡수분광법은 원자나 분자의 회전, 진동, 전자 에너지의 어떤 얼마나 회전하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진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자 에너지의 에너지 준위 간격, 이게 이제 100에서 120, 150 이렇게 차이 나면 뭐 20, 그 다음에 여기는 30이죠, 그죠? 그런 식의 에너지 준위의 간격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 에너지가 이런 게 그 파장이나 어떤 주파수를 변경시켜 가지고 파장을 바꾸는 게 곧 주파수를 변경시키는 얘기죠, 그죠? 그 두 값은 커플링 되는 거니까 그걸 막 변경시키면서 얘가 흡수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고, 계속 이제 스펙트럼을 확인하면서 얘가 방출을 하네, 얘가 흡수를 하네,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방출분광법에서 방출분광법 얘는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어떤 방출하는 그 전자기파를, 그죠?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서 기체가 방출하는 광자의 스펙트럼 관찰하면 스펙트럼 선에 폭이 있어가지고 주파수를 정확하게 확정하는데 방해가 된다. 자, 다시 주파수를 확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주파수는 진동수죠, 그죠? 근데 진동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역시나 이거는 진동수와 파장은 커플링 되어 있는 값이죠, 그죠? 물론 반비례지만, 그러니까 파장을 알면 진동수를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스펙트럼에 폭이 있어가지고 스펙트럼 선이 폭이 있어. 스펙트럼 선에 어떤 이렇게 줄 쭉쭉쭉 꺼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 스펙트럼이면 줄이 쭉쭉쭉 꺼지잖아요. 그 선들이 폭이 있단 말이지, 폭이. 방출 스펙트럼이란 게 뭡니까? 까만 베이스에다가 어떤 방출되는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파장의 빛이 이렇게 쭉쭉쭉 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파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파장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파수, 진동수, 파장, 그죠? 다 값이 이제 커플링 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진동수 여기 있는 게 선이 너무 굵어가지고 요 람다가 파장이 1나노에서 2나노 원래 선이 딱 얇으면 얘가 1나노구나. 딱 이렇게 얇으면 2나노구나를 알 수 있는데 1나노에서 2나노까지 다 시커먼 거야. 막 선이 막 굵어가지고 1나노에서 2나노까지 다 시커먼 거야. 이건 얘가 그럼 1나노인 거야, 2나노인 거야, 1.5나노인 거야, 그죠? 이건 모르는 거야, 그죠? 확정에 방해가 된다. 이거 이해되죠? 굵다란 얘기지. 이 선이 너무 굵어, 그죠? 방출분광법이니까 밝은 선이 굵은 거지, 그죠? 베이스는 시커멓고 방출분광법이니까 베이스는 시커멓고 이렇게 분광선이 하얗게 굵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파장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지. 파장이 얼마인지 모르면 진동수, 주파수를 알 수가 없다. 그렇죠? 확정을 할 수가 없다. 정밀한 주파수 측정을 위해서는 스펙트럼의 폭을 줄여가지고, 이제 스펙트럼이 굵으니까 이걸 좀 줄여가지고 좀 정확하게 람다를 조금 1.1나노, 1.2나노 이걸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막 1.1나노에서 1.4나노까지 다 굵어가지고 다 걸려 있으면 이거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스펙트럼의 선의 이제 폭을 줄여가지고 스펙트럼의 이제 분해능을 높여야 된다. 분해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뒤쪽에. 분해능.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 가까이 있는 두 개 스펙트럼 선을 분리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너무 굵어 보이는데 이걸 조금 분해능이 조금 좋은 거, 비싼 거를 보게 되면 딱 보니까 이게 두 줄로 돼 있어. 알고 보니까. 근데 진짜 싼 거, 저렴한 걸로 보니까 이게 막 한 줄로 보여. 그죠? 그러다가 이제 좀 좋은 거, 비싼 걸로 보니까 이렇게 막 두 줄로, 실질적으로 두 줄로 보였다고. 이거 분해능이 좋다. 비싼 거니까. 싼 거는 이게 두 줄이 한 줄로 보이는 거지. 그죠? 싼 거니까. 이거 굵어 보이는 거지. 그죠? 그 얘기 하는 거다. 합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 이제 폭을 줄이면 이제 두 줄이 선명하게 보이겠지. 그래갖고 이제 스펙트럼의 이제 분해능을 높여야 된다. 스펙트럼의 분해능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지. 비싼 걸 해야 되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선 스펙트럼의 이제 스펙트럼 선에 폭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분해능을 좀 높여야 되는데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플러 효과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도플러 효과를. 그러니까 가장 어떤 뭐 기체 시료에서 선폭에 이제 선폭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도플러 효과 때문이다. 도플러 효과는 뭐냐? 이것이 광원이 이제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광원이 관측자로부터 이제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그죠? 멀어질 때, 그때 이제 그 주파수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진동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진동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파장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진다, 길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원이 우리한테 막 가까이 다가와. 그러면은 가까이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져. 얘가 이제 점점 멀어져. 그러면은 파장이 길어져. 그죠? 그러니까 원래 얘 가만히 있을 때보다 다가올 때 파장이 더 짧아지고, 얘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멀어질 때 파장이 더 길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도플러 효과죠. 그죠? 그 이제 그 파장이 짧아진다, 파장이 바뀐다, 주파수가 바뀐다, 진동수가 바뀐다 같은 얘기죠, 그죠? 이게 세 개의 값은 커플링되어 있는 값입니다. 주파수 F, 그죠? 진동수 F에 복사선을 방출하는 대상물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그러니까 F 복사선을 이제 방출하는 대상물, 그게 이제 관측자로부터 멀어져. 그러면 주파수가 작게 관측된다. 주파수가 작게 관측된다. 진동수가 작게 관측된다. 파장은 역수죠. 역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역수 길어진다. 파장은 길어진다.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은 길어진다. 그죠? 우리가 파장을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지. 또 가까워지면 파장은 짧아지죠. 그죠? 주파수는 길어지겠지. 주파수는 보다 크게 관측된다. 그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이 여기 이제 도플러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속력이 클수록 분자의 속력이 크다. 그 분자가 이제 기체니까 분자가 가만히 안 있죠. 기체 같은 경우는 분자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 분자의 속력이 클수록 주파수 변이가 더 커진다. 그 크게 바뀐다는 얘기지, 그죠? 뭐 청색 변이, 적색 변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동수가 확 줄었다가 확 늘어났다가, 왜 그러냐면 분자의 어떤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 법칙이 그런 걸 뭐, 그죠? 자연 법칙이 그렇습니다.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커지죠, 그죠? 이건 알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막 기체 분자의 속력이 커지죠, 그죠? 그래가지고 부피가 점점 커지는 거지, 그죠? 커짐으로 그만큼 도플러 효과도 더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주파수 변이가 큰 게 도플러 효과가 큰 거잖아요, 그죠? 도플러 효과가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처음부터 해봅시다. 온도가 높으면 평균 속도가 빨라지고, 그죠? 평균 속도가 커지면서 주파수 변이가 더 커진다. 주파수 변이가 커지는 게 무슨 말이냐? 도플러 효과가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가능한 한 퍼지지 않는 스펙트럼 선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선이 퍼져가지고 막 미 흐려지면 그 뭐 1나노와 1.1나노와 1.2나노가 막 흐려져가지고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해는 이게 좀 좋게 하려면 선 스펙트럼을 좀 폭을 좀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도플러 효과를 줄여야 되겠지. 도플러 효과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분자의 속력을 좀 떨궈야 되겠지, 그죠? 분자의 속력을 떨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온도를 낮춰야 되겠지, 그죠? 그건 선 스펙트럼을 얻으려면 기체의 온도를 낮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온도, 그 다음에 분자의 속력, 그 다음 주파수 변이, 그죠? 주파수 변이가 곧 도플러 효과니까. 요 놈을 줄이려면 요걸 줄여야 되고, 요걸 줄여야 되고, 온도를 줄여야 된다. 그죠? 이해되잖아. 그죠? 또 3무단 갑시다. 이게 좀 정보가 너무 워낙 많아서
다음 문단 봅시다. 분광법에 뭐 얘기가 나오는데, 분광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원자나 분자가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복사선의 특성을 검출하는 장치. 이게 이제 복사선의 어떤 특성, 그걸 이제 한답니다. 분광계라는 게 어떤 빛을 쏘고, 원자나 어떤 뭐 분자가 방출하는 아니면 흡수하는 그 빛을 검출해내는 게 이제 분광기다. 이래 보면 돼요. 별 내용 없고. 분광 방출법, 방출 분광법, 그죠? 이건 뭐 흡수 분광법이 있었는데, 일단 방출 분광법을 보게 되면, 이제 위에서는 원자나 분자가 방출하는 빛을, 방출 분광법은 어떤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돼가지고, 그죠? 그걸 이제 검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펙트럼이 어떻게 돼요? 시커먼 스펙트럼에 뭐 밝은 줄이 몇 개가 그어지겠지, 그죠? 방출 분광법에서는, 그죠? 원자나 분자가 방출하는 빛을 분광계로 이제 분산시켜가지고, 분광계로 빛을 나눴다. 분광계가 빛을 분광시키는 거죠, 그죠? 빛을 나눴다는 얘기지. 그 분산시켜서 방출 스펙트럼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출 스펙트럼 얻는다. 방출 스펙트럼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검은 바탕에, 그죠? 검은 직사각형 바탕에 하얀 줄 몇 개가 그어진 거. 이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겠지. 그걸 얻고, 그 다음에 주파수별 복사선의 세기도 측정하네요. 이게 뭐 분광계라는 게, 요게 이제, 이 뭐,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 세기도 측정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아는 거, 플랑크 곡선이라고 알죠? 플랑크 곡선. 이거 보이나? 플랑크 곡선, 지구과학 이래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플랑크 곡선. 그죠? 이거 여기가 람다고, 파장이고, 여기는 에너지죠. 그죠? 이거 람다 맥스 이래가지고, 여기가 최대 방출, 최대 방출되는 에너지를 갖는 파장을 말하는 거. 그죠? 람다 맥스. 이거 플랑크 곡선 알지요? 그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장 람다에 따라 각각 람다마다 그 에너지를 다 본 거지. 에너지의 세기를 다 조사한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뭡니까? 복사선의 이제 세기를 측정한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지. 이걸 자체를 뭐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죠? 어떤 이런 거다. 이게 이제 방출 분광법이라 하는 거고, 그 다음 흡수 분광법은 흡수 스펙트럼 이용하겠지. 흡수 분광법을 위해서는 적합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복사선을 이제 시료에 딱 쪼여요. 그러면은 어떤 일부의 어떤 그 흡수할 수 있는 빛은 흡수해 가지고 뭐 100의 에너지를 갖고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120 에너지로 이제 요 정도 20 차이 나는 그 빛, 그것만 쭉 흡수를 하고 다른 건 다 이제 내보내겠죠. 투과 되겠지. 그죠? 나오는 복사선을 이제 실을 쪼여준 다음에 투과되어 나오는 복사선을 이제 분광계로 들어보내가지고 주파수별로 분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투과가 되고, 아까 말했던 100에서 120으로 올려주는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 빛만 쭉 흡수를 하기 때문에 까만 줄이 싹 생기겠죠. 까만 줄 몇 개가 생기겠지. 그죠? 그에 해당하는 어떤 빛만 흡수했을 거니까 그것만 딱 구멍이 뚫린 거야. 이빨이 딱 빠진 것처럼. 그죠? 빡 뚫린 거지. 그죠? 그 주파수를 이제 분산시킨 후에 흡수 스펙트럼을 얻게 되고, 그죠? 이제 주파수별로 복사선의 세기를 측정한다. 뭐 그렇게 되면 또 역시나 뭐 이런 곡선이 나오겠지. 세기 측정하면, 그죠? 파장 람다별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이거 람다 해도 되고 아니면 진동수로 해도 되죠. 그죠? 진동수와 람다는 파장은 커플링 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람다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거 람다로 해놨으면, 파장으로 해놨으면 좀 덜 헷갈릴 텐데, 진동수로 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 다음에 주파수라고 막 써버리니까 더 헷갈리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 어디 갔나? 흡수 분광법을 위해서는 적합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복사선을 시료에 쬐어준 다음에 흡수가 되고, 일부가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투과되어 나오는 복사선을 이제 분광계에 들여다 보내가지고, 주파수별로 이제 그죠? 주파수별로, 이거 주파수별로, 뭐 진동수별로, 파장별로, 그죠? 같은 얘기죠. 파장별로 분산시켜 흡수 스펙트럼을 얻고, 그다음 주파수별, 파장별, 그다음 뭐 복사선 세기를 측정했다. 그 그래프를 그렸다. 그죠? 이때 복사광원이 뭡니까? 이거 뭐 빛이 나오는 광원. 그거는 한 주파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단히 좁은 영역에 걸친 단색 광원. 단색 광원이 뭡니까? 이거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한 어떤 뭐 파장만 일부 파장만 쏘는 거잖아요. 단색 광원. 난 파란색 광원을 쓸 거야. 빨간색 광원을 쓸 거야. 그죠? 그러면
거기에 파장이 확 줄어들죠. 파장폭이 확 줄어들지. 그죠? 그러니까 한 주파수를 중심, 한 주파수니까 한 진동수, 한 파장, 그죠? 한 파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단히 좁은 영역. 그러니까 파장이 확 좁아지죠, 그죠? 빨간색 뭐 파장 영역, 파란색 파장 영역 확 좁아지잖아, 그죠? 예. 대단히 좁은 영역에 걸친 단색 뭐 어떤 광원이거나 아니면 넓은 주파수 영역에 걸친 다색. 넓은 광원이라 그러면 빨주노초 파란보 다 포함이 되겠지. 다색 광원이 두 종류가 있다. 이제 광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쉽죠. 봅시다. 뜨거운 물체로부터 나오는 흑체 복사. 흑체 복사는 뭡니까? 지구처럼 에너지를 받은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뜨거워지겠지. 예. 그렇지 않고 방출하는 거야. 그 받은 만큼 다 방출하는 거. 그게 이제 흑체라는 겁니다. 어떤 흑체를 그러면 왜 온도가 왜 올라가나요? 그건 이제 그 지구 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받은 만큼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요. 그 잠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죠? 뜨거운 물체로부터 나오는 흑체는 지구처럼 흑체 복사를 이용하는 다색 광원은 은. 뜨거운 물체로부터 나오는 흑체 복사를 이용하는 다색 광원은 적외선부터 자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외선부터 자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다.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체 방전 램프라는 게 있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기체 방전 램프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영역을 포함하는 어떤 혼합 광원이다. 요게 뭐 다색 광원을 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실례로 제논 방전 램프는 기체 방전 램프라는 거에 하나의 예가 되겠네. 제논 방전 램프 그죠?는 이온화된 고압 제논 가스. 제논이 어떤 화학 원소 이름이죠, 그죠? 그 가스에다가 전기를 통과시켜가지고 빛을 낸다. 그 형광등에서 앞에 에서 이제 형광등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죠? 형광등에서 뭐 수은 기체에다가 방전시켜가지고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전자가 때려가지고 그죠? 전자가 그 양극으로 가면서 뚝뚝뚝 부딪혀가지고 빛을 낸다. 그게 그래가지고 자외선이 나온 게 형광등이었잖아요, 그죠? 그 자외선이 형광물질에 부딪혀가지고 그 형광물질이 자외선 흡수해가지고 가시광선을 내보냈다. 그게 형광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야? 제논등이네요, 제논등, 그죠? 제논 방전 램프는 이온화된 어떤 고압의 어떤 제논가스가 있대. 예. 형광등 안에처럼. 그 전기를 통과시키면 이제 빛을 낸다. 그죠? 부딪혀가지고 전자가 가면서 이제 막 부딪혀가지고 제논 가스에 부딪혀가지고 막 빛을 낸다는 얘기지. 근데 제논 방전 램프의 빛은 햇빛과 매우 유사한 흰색 빛이 나온다. 비침으로 적외선에서 자외선에 이르는 연속된 주파수의 전자기파로 이루어져 있다. 연속된 주파수의 전기장, 전자기파. 이거 빨주노초 파남보 싹 다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연속되어 있다. 주파수, 연속된 주파수, 연속된 진동수, 연속된 파장. 그죠? 같은 얘기죠. 강력한 이제 단속광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단색광에 대한, 지금은 이제 다색광원에 대한 얘기였고 다색광원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단색광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강력한 단색광을 발생시키는 광원으로는 싱크로트론 저장 링 반지 링 싱크로트론을 저장한대. 링, 그죠? 반지 모양의. 그게 이제 단색광을 발생시킨답니다. 싱크로트론 저장 링이 뭐냐? 전자들을 전기장과 자기장을 연동하여 고리 형태의, 고리가 이제 그 링이겠죠, 그죠? 반지 모양의 링의 고리 형태의 통로 속에서 가속을 시켰어. 그러니까 전자가 막 링처럼 막 뺑글뺑글 돌아. 전자 가속기, 그죠? 뺑글뺑글 모는 동을 하겠죠. 그러면 전자는 중심으로 향하는 힘으로 이제 가속화되면서 가속된다. 그러니까 이제 돌리면 오는 동을 하게 된다. 오는 동은 중심 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구심력, 그죠? 작동하겠지. 예. 그쪽으로 가속되면서 복사선을 내놓게 된답니다. 그 전자가 뺑글뺑글 돌면서 그 중심 쪽으로 당기는 힘 때문에 가속이 돼가지고 전자가 가속이 된다. 전기가 통한다, 그죠? 전기가 흐른다. 역시나 마찬가지. 전기가 흐르면서 나오는 그 빛, 그죠? 나오게 된다. 그걸 내놓게 된답니다. 그때 싱크로트론 저장링에서 나오는 복사선은 전자의 속력에 따라서 적외선부터 X선까지, 이 범위가 좀 넓네.
그러니까 뭐 X선이 어딥니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요까지 다 범위가 다 나오겠네. 마이크로파는까지는 안 나오고 그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까지 나오겠네. 에 이르는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특정 주파수를 갖게 된다.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아니, 속도로 그 전자의 속도, 전자의 속력으로 속도는 바뀌는 거니까 그죠? 전자의 속력에 따라 막 뺑글뺑글 돌는 속도의 속력에 따라서 뭐 적외선에서 엑스레이까지의 어떤 범위 내에 어떤 빛을 나오게 할 수 있는 특정 파장의 빛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은 뭘로 조정하느냐? 이 전자의 속도. 이 전자가 내는 빛이니까 얘가 빨리 돌면은 좀 뭐 빠른 뭐 파장이 짧은 빛이 나올 거고 조금 느리게 돌면 파장이 좀 긴 빛이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이 전자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특정 주파수, 특정 파장, 특정 진동수 값을 가지는 전자기파가 나오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이해되죠? 예, 또 뭐 조금 쉬었다가 전 이강 합시다. 나갑시다. 잠시만요. 예, 계속 봅시다. 분자 스펙트럼은 분자 구조를 탐색하는데 요긴한 도구다. 분자 구조를 탐색한다. 분자 스펙트럼으로 이원자 분자, 원자가 두 개래. 그 다음에 뭐 라디칼은 뭐냐면은 뭐 한 개의 성을 짝을 짓지 않은 홀전자. 이거 뭐 라디칼이 있으면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뭐 자유전자가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지. 여기 짝을 짓지 않아 가지고 막 조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그죠? 뭐 그런 게 라디칼이다. 어떤 이온, 이건 뭐 전자를 잃거나 없거나, 그죠? 이런 것들의 이제 다양한 어떤 분자 스펙트럼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이런 뭐 분자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죠. 상태가 좀 다른 어떤 분자들. 일찍이 원자는 선 스펙트럼을 형성하지만 원자는 선 스펙트럼 형성한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이렇게 쏘게 되면 이제 선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분자는 밴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밴드 스펙트럼. 밴드 스펙트럼이 뭐냐? 밴드 스펙트럼은 여러 스펙트럼이 조밀하게 모여서 낮은 해상도에서는 폭을 갖는 띠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선이 원래는 두 개인데 이게 멀리서 해상도가 낮으니까 멀리서 보면 두 개가 이제 하나인 거 하나 폭이 이제 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두 개 원래는 두 개인데, 그죠? 그런 게 이제 밴드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이거 뭐 원자는 비교적 뭐 이렇게 나오는 어떤 파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이게 좀 뚝뚝 떨어져 있거나, 그죠? 아니면 한 줄만 나오거나 그런데 얘들은 뭐 좀 분자니까 좀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두 개가 짬뽕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좀 굵어 보인다. 원래는 두 개인데 아니면 세 개일 수도 있죠, 그죠? 세 줄일 수도 있는 거지. 하나, 둘, 세 줄일 수도 있고 두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낮은 해상도에서 폭을 갖는 띠로서 보인다. 오케이. 원자와 분자 중에서 원자는 구조가 더욱 단순하죠, 그죠? 분자랑 다르게 원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단순함으로 스펙트럼도 단순하게 이제 선으로만 나타난다 같은 얘기네. 전자 전이 에너지만을 스펙트럼으로 반영하는 원자와 달리, 그러니까 전자 전이 에너지만, 그러니까 전자 전이 에너지가 뭡니까? 아까 100의 어떤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가 막 어떤 그 웬만한 에너지는 흡수가 안 되고 다른 에너지는 흡수가 안 되고 120의 에너지 준위를 갖게 할 수 있는 그 파장의 빛, 그 빛만 딱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 빛을 딱 흡수해가지고 딱 에너지 주니까 120으로 딱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만을 딱 가지는데, 스펙트럼이 딱 나타나죠. 근데 분자는, 이제 원자는 그런 거고, 원자는 그런데 분자는 전자 전이 에너지에 이제 선 스펙트럼에 추가해서 전자 전이 에너지에 이제 선 스펙트럼에 추가가 되는 거지. 이거는 없는 건 아니고. 또 추가합니다. 추가해서 진동 전이 에너지, 그다음 회전 전이 에너지, 이런 두 개가 또 포함이 되네, 그죠? 그러니까 뭐 전자 전이 에너지 플러스 그다음에 그 회전 진동 전이 에너지, 회전 전이 에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동하고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회전하고 있는 그때 에너지가 있다. 그게 이제 밴드 스펙트럼에 이제 반영이 된다. 그게 이제 스펙트럼에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 이제 뭐 회전을 세게 그러니까 느리게 돌다가 어떤 그 특정한 어떤 빛의 에너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파장의 어떤 빛을 딱 받으면 그거 이제 더 빨라지고, 그죠?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또 흡수가 되고 그러겠지,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은 빛이 이제 흡수가 되겠지,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스펙트럼에 나타난다. 밴드 스펙트럼에 반영이 된다. 분자는 어떤 방식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있는데, 회전 에너지 준위들 사이의 간격은 작은 분자의 경우에는 뭐 0.01 kJ/mol 정도이다. 이게 이제 그 뭐냐 회전 에너지 준위, 그죠? 거기들 사이 간격이 0.01, 아주 좀 조밀조밀하네, 그죠? 간격은 그렇다. 그다음에 한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진동하는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뭐 진동 에너지 준위들의 간격은 10kJ/mol. 이게 뭔 얘기입니까? 0.01만 딱 넘어가면 회전을 더 세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0.02가 되면 또 막 또 더 세게 하고. 그러니까 0.001 이런 건 해봐야 소용이 없고, 0.000, 0.00 뭐 0.5 이런 것도 소용이 없고, 0.01, 0.02, 0.0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에너지들이 가져야지만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 얘기지, 그죠? 이건 또 마찬가지. 진동하는 거니까 진동도 마찬가지. 진동 에너지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었는데 10kJ, 10 이 정도 간격이 딱 가져야지만 얘가 또 진동을 더 세게 하고. 그러니까 5, 뭐 6, 7, 8 가봐야 소용이 없고 10 이따 와줘야지만 이게 진동을 좀 더 세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11, 12, 13 소용이 없어서 20이 딱 와야지만 또 이제 또 진동을 하고,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죠? 딱딱딱 이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한 원자들이 분자를 이제 구성하면서 전자가 배치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원자의 상태일 때는 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원자도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어버려 원자 구조가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되면서 전자 배치가 달라지겠죠. 주변에 전자 배치가, 그죠? 그 얘기죠. 전자 배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따라 이제 달라지는 전자 에너지 준위들 사이의 간격은 100 내지 1000 kJ/mol. 그러니까 뭐 0.01,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100 내지 1000. 이게 제일 크네, 그죠? 준위 사이 간격이, 그죠? 가장 크네. 따라서 회전전이 0.01, 그다음에 진동전이 뭐 10, 그다음에 전자재배열 뭐 100 내지 1000, 이런 것들이 각각 이제 마이크로파, 그다음에 적외선, 요건 적외선, 그다음에 요건 이제 가시광선 및 자외선, 그죠? 에너지가 커지네, 그죠? 그러니까 파장이 굉장히 길죠. 마이크로파는, 그죠? 파장이 길게 에너지 값이 작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에너지가 더 많고, 적외선이. 가시광선과 자외선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가지죠, 여기서는, 그죠? 점점 에너지를 많이 가지네. 왜 에너지를 많이 가집니까? 파장이 짧잖아요.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를 많이 가집니다. 그 왜 그런가요? 그건 뭐 자연이 그런 거예요. 자연 현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를 흡수해 가지고 회전 전이가 일어나고, 그죠? 적외선을 흡수해 가지고 진동 전이가 일어나고, 가시광선 및 자외선을 흡수해 가지고 전자 배열이 달라진다, 그죠? 회전 전이가 진동 전이와 동시에 나타난다. 회전과 진동 전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면 회전 전이 에너지에 비해서 진동 전이 에너지가, 얘는 회전 전이 0.01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회전 전이는. 그다음에 진동 전이는 10이라 그랬나? 10이기 때문에, 그죠? 10kg, 0.01, 10이니까 1000배 정도 크기 때문에 방출되는 빛의 주파수, 진동수, 파장은 적외선으로 올라간다. 적외선. 그러니까 마이크로파, 회전전이는 이제 어차피 마이크로파인데, 그죠? 회전전이 마이크로파에 해당하는 거고, 진동전이는 지금 이제 적외선에 해당하는 건데, 그죠? 적외선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워낙 이제 그 에너지가 크니까, 이게 적외선으로 올라간다, 그러네요, 그죠? 워낙 이제 큰 쪽으로 따라간다, 그 얘기네요, 그죠? 또, 전자배열 상태의 전이가, 전자배열 상태는 100 내지 1000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전전이 및 진동전이와 동시에 일어나면 전자전이 에너지는 진동전이 에너지의 10 내지 100배에 해당하죠, 그죠? 100이고 1000이니까. 밴드 스펙트럼은 가시광선 또는 자외선 영역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지. 자외선이 이거 큰 쪽으로 따라가네, 그죠? 큰 쪽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렇다. 어느 정도 확실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큰 쪽으로 넘어간다, 그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자연이 그런 거겠지, 그죠?
또 마지막 문단 봅시다. 밴드 스펙트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것이다. 그죠? 밴드 스펙트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거지. 이거 밴드 스펙트럼을 보면 아 이건 무슨 물질이다. 이거는 무슨 물질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이거 무슨 기체인지 모르겠는데 밴드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거 수소네, 뭐 질소네, 산소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모든 물질은 각각 고유한 에너지 준위의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어서 각기 독특한 밴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밴드 스펙트럼이 이런 성질은 미지의 물질을 동정이라는 게 뭐 동일한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과 동일한지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동정하고 특성을 파악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되겠지. 그 밴드 스펙트럼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물질들의 이제 밴드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동일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모르는 물질이 있어. 거기다 밴드 스펙트럼을 딱 뽑아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면 아 이거 수소네, 아 이거 질소네, 이거 산소네 알 수 있다는 거죠. 강력한 도구가 되겠지. 어떤 물질의 밴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독특한 밴드 양상이 그 물질을 동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동정한다는 말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와 이제 맞춰본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게 있나 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밴드 스펙트럼은 원자와 분자의 전자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 뭐 전자 배열 상태, 그 다음에 뭐 또 뭐냐 그 회전 정도, 그 다음에 뭐 또 진동하는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분자가 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겠지, 그죠? 구조를 이해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 전자의 구조, 그죠? 분자와 원자와 분자의 어떤 전자 구조, 전자가 어디 있냐 이거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지. 그런 것 좀 알려주는데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인간은 어떤 물질의 에너지 준위들을 조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그 물질의 전자 배열과 전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전자가 막 어떻게 이거 막 지금 이제 지구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공전하는 게 아니었죠, 그죠? 아니었고 이제 확률에 따라서 막 여기 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배열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뭐 전자들을 제자리에 잡아두는 힘, 전자들이 왜 튕겨나가지 않고 왜 그냥 여기 있냐고, 그런 힘을 대해서 이제 통찰력을 이런 힘이 아닐까 저런 힘이 아닐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수가 있는 연구 방법이 된다. 그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죠?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했네요. 뭐 쉽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